안녕하세요, 응애 여러분. 오늘도 응애 마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무한 응원, 무한 지지, 무한 신뢰가 가득한 이곳에선 척할 필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기쁘다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해요. 응애 마을의 심리 인사이드, 응심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27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지금의 여자친구와 연애 중인데요. 제법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물론 여자친구에게 아직 진지한 얘기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진심을 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여자친구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3번 정도 연애를 했는데 전부 100일을 넘기진 못했어요. 그리고 전부 싸움 끝에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이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지금의 여자친구와 이렇게 1년가량 제 삶에서 가장 긴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여자친구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여자친구와의 갈등이 생기면 엄청 집에 가고 싶거든요. 이게 회피 성향일지도 모른다는 것은 최근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 연애에서는 항상 조금의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었던 적도 많아요. 사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이별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자친구는 그런 저를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평소에 저는 따뜻하고 좋은 남자친구인데 싸움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자기가 좀 이해를 해보겠다고 말이죠. 너무 고마운 여자친구죠. 그런 여자친구 덕에 제가 갈등과 싸움 앞에서 얼어버려도 어떻게든 지금까지는 잘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이 흐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 시간 동안 저를 그냥 둔 여자친구에 미안하기도 해서 더 따뜻하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최근 여자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늘 그랬듯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번은 이전과 좀 달랐어요. 여자친구가 조금 지친다고 힘들다고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저의 문제를 여자친구의 이해와 배려심을 방패 삼아 또 회피하고 있었다고 느껴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고치고 싶어졌어요. 여자친구도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저 회피 성향이 맞죠? 사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연애 외에는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엄격하시지만 늘 좀 저를 지지해주시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크게 갈등이랄 게 없었고 또 저랑 친한 친구들은 보통 만나서 재밌게 술 마시고 그냥 노니까 갈등이 잘 안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방법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정말 고치고 싶어서요. 제가 보통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함께 남겨보자면 우선 여자친구가 섭섭한 점을 말하거나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듣고는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막막한 생각에 좀 몸이 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얼어버린 마음이 혼자 있다 보면 조금 녹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진짜 미안해서 다음 만날 때 어떻게든 더 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사간 적도 있고요. 맛있는 식당을 예약한 적도 있고요. 그런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런 저 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네. 남자분이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솔직했던 것 같아요.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그니까요. 들었어요. 사실 회피형 뭐 남자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맞아요. 본인이 이렇게 인지하고서 사연을 보내주셨다는 게 전 좀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좀 감동인데요? 그러게요. 그니까요. 지금 마음가짐으로도 충분히 변하실 수 있는 상태가 이미 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럼에도 좀 고치고 싶다는 의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회피형? 이렇게 좀 프레이밍 시키는 것도 조금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회피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회피 성향이 맞냐고 물어보셨는데
맞는 것 같긴 해요. 당신 팩트 해피 성향입니다. 네,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솔직하게 남겨주셔서 이런 회피 성향이 있는 분들을 좀 이해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이 응애님 사연을 보면 회피 성향이 자기 의지와 다르게 좀 확 이렇게 발현되는 것 같기도 해서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회피 성향을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혹시 두 분 좀 어떠신지 궁금한데 좀 회피하시는 상황이 있나요? 연애나 뭐 살면서? 이게 저는 처음에는 회피 성향이라는 게 그냥 모든 영역에서 회피 성향이면 회피 성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나 스스로는 너 회피형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그냥 저 스스로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나는 일부에서는 회피적이지 않은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회피적이다라고 깨달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취욕이 좀 많은 타입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와 관련된 막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에 있어서는 되게 막 적극적이고 그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성향이긴 한데 나 사실 관계에서는 회피형 아닌가? 지금 우리 응애님이랑 다를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인생을 살면서 갈등 상황이 많지가 않았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냥 뭐 학교 다니면 좀 말 잘 듣는 모범생이었었기 때문에 혼나는 경험도 많이 없었고 부모님한테도 제가 화를 내면 화를 냈지 뭐 혼난 경험도 없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에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게 결국엔 회피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회피형이라는 거를 늦게 한 이유도 이런 갈등 상황이 생각보다 없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의도적으로 피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관계에서 왜 이렇게 내가 회피적일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는 상처인 것 같아요. 상처. 나 상처받기 싫어. 이 마음이 사실 내면 깊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일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서 거절당하는 건 두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관계에서는 이런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 욕구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기 전에 끝내야지 하면서 회피를 하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관계에서 회피 성향이 좀 엄청 두드러지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일에서는 참 진취적이어서 음. 회피라는 게 잘 안 보이시다가 좀 어떤 성찰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쵸. 관계적으로. 저도 어떻게 보면 회피라는 성향 자체에 제 나름대로 그 잘못된 선입견이 깨진 거죠. 모든 면에서 회피적인 사람은 없다. 특정 영역에서 회피적인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근데 나는 관계에 있어서 회피적이었구나. 좀 근데 그걸 인지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있었어요. 그러면 나도 응애님처럼 좀 고쳐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사연 되게 중요한 게 저에게도 이게 조언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랑 얘기하면서 어떤 조언이 나올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댕신님도 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사연 보면서 예전에 제 모습을 여기서 누가 뭐 CCTV로 막 이렇게 써서 해놨나라고 할 만큼 좀 예전에 제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회피 성향 아닌데?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진짜 댕근님이랑 비슷해요. 딱히 뭐 살면서 누구랑 크게 싸워본 적도 없고 크게 뭐 갈등을 빚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 자체를 안 겪다 보니까 회피라는 거는 나랑은 이제 거리가 먼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뭔가 연애를 할 때 이제 한번 저랑 정말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오히려 그분은 다다다다다다 자기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뭔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여기 응애님처럼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냥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 아무 뭐 말도 안 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내가 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정말 약간 굳어버렸다? 그런 표현처럼 이렇게 딱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고치고 싶어서 이거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약간 녹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약간 얼었던 그 시간에 사실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근데 그게 또 신기한 게 혼자 있으니까 되게 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연습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러니까 연습하고 말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회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회피형이다 라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캐치하고
말하는 경험, 그 어떤 약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쵸. 불편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뚫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험이 잘 없으셔서 그냥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저도 듣다 보니까 떠올랐던 게 오히려 저는 댕신님이 예시 들어줬던 그 애인분처럼 따다따다 하는 타입이 저였어요. 저는 정말 아니. 해피라고는 1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발견한 또 저의 해피가 있는데 저는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쓸모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또 강박이 있어서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을 너무 극도로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을 뭔가 갈아서 이렇게 뭔가를 해주고 이런 모습을 저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저도 이제 제가 상담사지만 상담을 받다 보면서 발견하게 된 게 그 쓰임이 없는 상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종의 회피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회피라는 게 참 다양한 것 같은데 그렇네요. 저희 셋의 또 공통점과 또 응애님의 공통점을 보면 사실 뭔가 무섭고 두려움이 있는 건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갈등이 있으면 내가 좀 버림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 내가 이 관계를 깨트려버릴 수도 있겠다. 사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회피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회피하는 분들 그 행동 자체는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도 따뜻한 위로와 포용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본인의 회피 성향이 남들한테 뭔가 괴로움으로 갔을 때는 정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응애님이 여자친구분을 너무 잘 만나신 것 같은 게 그분이 정말 안아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응애님이 나 좀 변화해보고 싶다. 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상처를 더 주기 싫다. 또 이런 마음으로 이어지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또 응애님이 이미 고칠 수 있는 마음이 확 드신 상태니까 아까 이제 댕신님이 연습해본 거 말씀 좀 해주셨는데 혹시 뭐 좀 더 덧붙여 주실거나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사실 회피적인 게 몸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응애님도 약간 몸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연습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고 연기? 싶어요. 정말로. 아예. 왜냐면 지금 몸이 굳어서 그리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정면 돌파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정면 돌파라는 게 저는 연기라고 한 거죠. 처음엔 연기로 시작했다가 후에는 이제 정말 진실된 자기의 모습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잘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회피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뭘 해라고 하면 바로 막 몸이 안 굳는 거를 못 고칠 것 같아. 그래서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여기선 좀 척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척을 더 잘하려면 댕신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집에서 또 혼자만의 그 상황을 숙고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또 가져야 되나? 좀 어렵다 어려워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응애님이 이미 고칠 수 있는 상태가 많이 되셨다고 느낀 점은 저도. 그쵸. 본인이 회피 성향인 거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깊게 스스로를 이해해 보려면 내가 뭐가 두려운 걸까 좀 이런 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기질상 새로운 거나 아니면 좀 부딪히는 갈등 상황을 두려워하는 기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두려워하면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정확히 뭐에 좀 두려움을 느끼는지 뭐에 어려워하는지를 알면 의외로 해결책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그 상태는 도달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런 상황에 진짜 내가 얼어버린 이 상황에 한번 그런 걸 써보고 아까 이제 댕신님은 연습하셨다고 했는데 말로 안 나온다면 그 상황을 조금 써보고 그 여자친구 감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전 약간 그 관계에 대한 좀 책임감이 생기면서 고치고 싶은 의지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전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 썼어요. 그 쓴 거를 또 여자친구한테 보여줘야 되나요? 다 보여주진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은 다는 아니고 근데 이 여자친구분이라면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 이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군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남자친구를 꽤 많이 이해하고 계신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자친구 고민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되게 많이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응애님이 내가 그 당시에는 또 회피적인 성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또 얼어 있었지만 집에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어 하면서 편지 한 장 주는 거.
그래서 저는 어. 꽃이나 식당보다 이런 이런 마음을 전하는 게 훨씬 여자친구한테 좋지 않을까 싶죠. 좀 감동받을 수도 어, 있을 어. 것 같아요. 오히려 꽃이나 이런 게 또 해피적인 저는 그렇게 장치네요. 보였거든요. 제가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저도요. 선물 주고 저도요. 카톡 선물 주고 예를 들면 뭐 귀엽네요. 갑자기 응애가 저인가 싶기도 하네요. 응애님 저세요? 우리 모두 응애네요. 많은 분들이 좀 선물이나 유머로 웃음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거. 지금 약간 맞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 저를 왜 때리세요? 사람이 은근히 진심을 전할 때 응어리가 싹 풀리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응애님을 굳이 대변을 한번 해볼게요. 그 진심을 전할 때 이 사람이 그 진심을 별로 받기 싫어하면 어떨지, 그리고 이 진심이 잘못 전달돼서 오히려 그 진심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은 그런 좀 쓸데없는 배려까지 좀 있긴 했어요. 저는 회피적인 성향이 강화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여자친구 입장도 생각해보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분 아시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얼마나 자기를 이해해줬고 사랑해줬는지.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 꽃일까? 맛있는 음식일까? 저는 아닌 것 같고, 이 남자친구분 응애님이 변하고 싶다는 의지, 너를 위해서 나는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 그건 것 같아서. 결국에는 본인도 고치고 싶다고 하셨으니 고쳐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진정으로 뭘 원할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되게 그것도 중요한 것 깊이 같아요. 있게 필요한 시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관계니까요. 근데 전 그게 서로 조금 의지하는 연습인 것 같기도 해요. 내 부족한 점을 여자친구가 알아줬고, 그러니까 이분도 좀 마음 편하게 나 이제 너랑 이런 걸 고쳐보고 싶어 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회피인 분들이 생각보다 남한테 의존을 안 하고 네, 저예요. 남을 불신을 많이 해요. 저예요. 계속 막고 계세요. 응애씨 저세요? 진짜 계속 이 말만 하게 되네요. 그래서 좀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뭐 처음이 가장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기의 그런 표현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쩌면 응애님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이런 두려움들이 좀 깨지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다. 자기도 알지 못했던 이런 두려움이 해보니까 이 두려움이 큰 게 아니었네. 이거 괜찮네? 라는 그 괜찮네라는 경험들을 또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또 갈등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좀 스킬들이 더 생기시지 않을까. 참 의존이라는 게 절대 약점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약점처럼 느껴질 때가 좀 있었어요. 어쩌면 뭐 응애님 뭐 어떤 마음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제 회피의 그 근본을 오늘 이제 사연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봤을 때는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댕강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의존부터가 시작이다. 그러니까 의존이라기보다는 의지. 의존은 또 너무 이렇게 간 것 같죠? 의지부터가 사실 시작이라는 점이 되게 좀 명쾌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그냥 회피 성향만 딱 겉으로 보면 뭐가 의지랑 관련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사실 회피가 그냥 혼자 있으면 편한 거거든요. 너무 편해요. 근데 그게 남이랑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뭔가 좀 혼자서 뭔가 해결하는 그 자체에 또 희열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또 그게 쌓이다 보면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또 거기서 오는 성취감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제 끼면 그런 성향만으로는 좀 살아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그런 독립적이고 혼자만 할 수 있는 성향도 어떤 부분에선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자친구가 끼이고 남자친구가 끼이고 뭐 부모님이 끼이고 자식이 끼이는 관계에서까지 그런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상처를 주는 거지. 상처받기 싫어서 남에게 상처 주는 건 또 이건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거듭 말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사실 이런 여자친구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저는 너무 그런 확신이 들거든요. 네. 그쵸. 이미 영애님도 알고 계세요. 이전에 3번 정도 연애하셨는데 100일 넘기지 못했고 갈등이 잘 해결이 안 됐는데, 아마 여자친구분이 마음의 밭이 엄청 넓으신 분인 것 같아. 그래서 또 응애님의 그런 예쁜 면모, 좋은 면모를 잘 봐주시는 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분께는 한 번,
의지해봐도 되지 않을까. 내 마음을 좀 얘기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게 관계지 않을까. 전 자꾸 연애 주제를 하면 자기의 약점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그거를 잘 극복해가는 거, 그게 연애인 것 같은데 딱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인 거네요. 맞아요. 그런 게.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응애님이 이 경험을 통해서 한번 변화를 하시면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신하거든요. 그 말이 되게 좋다.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을 만났다가 뭐 헤어지고 나서 또 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지금은 또 괜찮아요. 또 회피적인 성향이 불쑥 나올까 싶은 어떻게 보면 음. 계속 되돌아가는 음. 굴레 같은 음. 게 아니라 음. 한 번 이번 연애에서 극복하면 여기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연애를 했을 때 또 다른 자기만의 성장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게 되게 제가 지지를 받는 느낌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상담에서도 변화가 변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음. 그래서 한 번 사람이 변하면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불가역적이군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야. 근데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근데 음. 어쨌든 이 똑같은 문제가 생각보다 본질적으로 해결했을 때 응애님을 계속 괴롭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응애님 지금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정말요. 본인의 회피를 인지하셨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여자친구가 있죠? 그리고 또 지지하는 저희가 있으니까 되게 맞아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이건 정말 사소한 팁인데요. 음. 몸이 열고 마음이 열어가지고 반응하기 어렵다 하면 음. 앵무새처럼 여자친구 말을 따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여자친구가 너가 그렇게 했을 때 섭섭했잖아. 아 섭섭했구나. 그랬구나. 이거라도 해보셔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꿀팁인데요? 음.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해 줬어야 됐네. 이런 실질적 팁은 마지막으로. 끝까지 들어야 나오는? 좋습니다. 우리 응애님 좋은 변화의 지점에 와 계신 것 같고 또 되게 소중한 분을 만나신 것 같아서 이번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이어서 응애님한테 좀 편안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저희 응애마을의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 안녕.